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관 입에서 난데없이 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장관이 답한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대출 막아서 홈리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까? 부부는 불가피하게 이제 분가라는 건가요? 지금 현실은요, 국민 모두가 안 하던 집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더 강화하시도록 하겠고요.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맞습니다. 진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짓는 게 무슨 빵 구워내듯이 빡빡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빵이 아니어서 밤새 찍어낼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발언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6년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를 6년 만에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빵이 아닌 건 당연하겠죠.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주무 담당을 하는 국토부 장관이 집을 짓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니 국민 여러분이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그리고 저 발언이 6년 전에 왜 나왔을까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외치고 있었는데 결국에 주무장관 입에서 공급이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해버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다시 6년 만에 또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참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세금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세금 올리고 있고 뭐 공급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들 야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왜 그대로 되풀이하는가 말이죠. 네.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주무부처 장관마저 하는 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음. 그래서 분명히 실패한 정책들,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왜 교훈으로 삼지 않고 네. 다시 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네. 복잡한 세제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안기면서 부동산 정책을 왜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네. 공급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네. 대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하든가 해서 전월세 난이라도 좀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모든 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특히 주무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공급 대책, 그리고 지금 현실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이지 국토부 장관한테 하소연하는 거 국민들이 지금 들어줄 여유 없거든요. 결국에는
주무장관도 하소연한 거는 시인한 셈 아니에요? 지금 공급에 대해서 본인들도 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라고 하니 이제 또 김현미 장관, 저도 5년 전에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주택 가격 정책 한 23차례 바뀌면서 네. 저도 그거 공부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버랩되면서 아 그러면 이재명 주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런 불안이 있을까는 그런 심리적 제공을 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그래서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차별화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어떤 예외 적용이 너무 이제 심한 거 그리고 그 공동 명의했을 때 0.5, 0.5가 1이 아니라 2라서 좀 보유세나 네네. 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입법 과정에 네. 저는 개선돼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과거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소환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비유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6년 전에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시인했던 말을 지금 6년 만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시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힘들다. 당장은 그렇죠. 뭐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공급이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왠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 오버랩되면서 어디서 본 듯한 데자뷰 현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는 빈자리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리인데요. 명패가 보이시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 자리 텅 비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린 당사자 황희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전체 회의에 불참을 한 건데요. 그러자 이 버스 주택의 불똥 아까 말씀드린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1946년에 시형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 버스를 쌓아 올려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자는 황당하고도 황당한 이 제안.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버스를 주택으로 제공을 했었고 거의 난민 수준으로 살았던 실패 사례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오사카에서 시형주택으로 폐버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된 이유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거의 난민 수준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엉뚱한 제안을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황희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발언인 것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폐버스 논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서 네. 일을 잘하고 있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겠죠. 지금까지의 불신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폐버스 논란으로 완전히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로서 정권을 넘겨줬다라는 어떠한 긴박한 감정 하에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부터 SNS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책들은 전혀 국민들에게 와닿지 네.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황희 의원을 넘어서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황희 의원
폐버스 청년 주택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했던 거다라고 해명했던 이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도 취소했죠. SNS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주무 상임위인 국토부 전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말 실수할 수는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본인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주 업무를 자리를 비우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목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그 주목도가 사람들이 뭐 기대하고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악재 속에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나왔을 때 실제로 무슨 질의를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를 더 악재로 만들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추후에라도 언론에 나오신다면 당연히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셔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거잖아요. 저는 상임위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쵸. 앞으로 국토위에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데 상임위도 변경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이 본인 스스로의 권위를 본인 스스로가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당에서도 그 조치와 관련된 계속해서 악재가 연결되어져서 이미지화되면 네. 그 자체가 당으로도 상당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야당 패널께서 황희 의원은 상임위원 자리 이거 좀 사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당 패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국토위에 있다가는 다른 정책들도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황희 의원은 이제 상임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야 패널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모든 국민이 아마 다 아는 부분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공급이죠. 공급이 있어야 이 사태가 조금씩은 해결이 될 텐데 이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았습니다. 지난달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재개발이 사실상 공급에는 그닥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이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정비 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1,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서 8,088호가 공급이 되지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수치를 보니까 26.5%가 순증 물량. 자, 재개발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용산에만 1,700가구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반박을 한 겁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 정부와는 지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때만큼이나 오세훈 시장이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서울시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책에 네.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전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오세훈 시장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초당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네. 대통령이 직접 이 국토부 장관, 주무 장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게 정치죠, 사실. 네. 정책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국무회의 때 그냥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입틀막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제지했죠. 총리도 제재하고 네. 나중에 대통령도 제재를 네, 했어요. 그 서류로 대체하시라고 그러고 서류에 좀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하시라고 했습니다. 네네.
서면 보고나 서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서울시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네. 서울시의 문제라고 볼 정도로 네. 가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머리를 맞대는 좀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 만나가지고 말이죠. 얘기하는 거 보기가 그렇게 어렵죠. 네. 저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당국이라면 대통령이 그런 지시 정도는 좀 하고 네. 이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